개에겐 정상인데 사람이 문제라고 오해하는 행동들. 혹시 우리 집 강아지 버릇 나쁘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손님 오면 미친 듯 짖고 바닥을 핥고 화장실까지 졸졸 따라오는 그 행동. 그런데 말이죠. 이건 개 입장에선 너무나 정상입니다. 오늘은 개에게는 당연한데 사람은 문제라고 오해하는 행동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오면 미친 듯 짖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우리 집 개는 마치 비상벨이 울린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멍멍멍. 이웃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짖죠. 사람 입장에선 당황스럽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민원 들어오면 어쩌지? 하지만 개 입장에선 이게 당연합니다.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 혹은 반가움의 표현이거든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에서도 개의 짖음은 80% 이상이 경계 목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그 소리는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경보음이죠. 혼내기보다 차분하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안정감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바닥이나 풀 뜯어먹기. 산책 중에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씹고 마당에서는 풀을 뜯어먹는 우리 집 개. 보호자는 깜짝 놀라죠. 이거 먹으면 배탈 나지 않을까? 하지만 개에게 풀은 자연의 간식입니다. 야생에서 객과 동물들은 가끔 풀을 먹어 위를 청소합니다. 2018년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도 개들이 풀을 먹는 행동은 소화기관 정화나 기생충 예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유해한 식물이나 오염된 쓰레기를 먹는 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씹기를 버릇이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낯선 사람 다리 끼고 마운팅하기. 이건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손님 앞에서 우리 개가 다리에 매달려 마운팅을 하면 얼굴이 화끈하죠. 사람은 이걸 성적인 행동으로 오해하지만 개에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흥분해서 혹은 지배력을 표현하려고 혹은 단순히 장난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미국 ASPCA 자료에 따르면 이 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환경을 바꾸거나 흥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창피하다고 호통치기보다 차분하게 다른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냄새 맡고 계속 핥기.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내 손을 킁킁 냄새 맡더니 핥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비위생적이라고 느낍니다. 이제 그만 좀 해. 하지만 개 입장에서는 당신의 기분, 건강, 그리고 오늘 뭐라고 왔는지를 후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최대 1억 배 이상 민감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상태도 냄새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까지 따라오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보면 우리 집 개가 졸린 눈으로 따라오고 있죠. 사람은 사생활 침해처럼 느끼지만 개는 무리생활 동물입니다.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합니다. 혹시 놔두고 어딘가 가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 불안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분리 불안의 한 형태로 보고 짧은 시간 떨어지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그럴 땐 살짝 문을 열어두고 시야만 이어줘도 안심합니다. 여섯 번째, 밤에 갑자기 짖기.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멍 하고 짖는 소리에 온 가족이 놀랍니다. 사람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대체 왜 자다 말고 짖는 거야? 하지만 개의 귀와 코는 우리가 못 듣는 소리와 못 맡는 냄새를 감지합니다. 하버드대 동물행동학 연구팀에 따르면 개는 사람보다 4배나 먼 거리의 소리를 듣고 광범위한 주파수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나는 발소리, 창밖의 작은 빛, 심지어 기운의 변화까지 느낄 수 있죠. 일곱 번째, 소파나 침대를 긁는 행동. 자기 자리나 소파를 발로 긁는 우리 집 개. 보호자는 이거 가구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본능적인 둥지 만들기입니다. 야생에서 풀과 흙을 긁어 편안한 자리를 만드는 습관이 이어진 거죠.
이 행동을 줄이고 싶다면 포근한 전용 방석을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8번째, 갑자기 달려나갔다 오는 행동. 거실을 전력 질주로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집 개. 사람은 당황합니다. 미친 건가? 하지만 이건 주마이에스라고 불리는 에너지 발산 행동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에너지를 짧고 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미국 수의학협회는 주마이에스가 건강한 개에게 매우 정상적이며 놀이와 산책이 부족할 때 더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9번째, 하품하기. 졸려서 하품하는 줄 아셨나요? 사실 개의 하품은 긴장을 완화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동물행동학 연구에서는 하품이 갈등 상황이나 불안한 환경에서 상대를 진정시키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10번째, 배 보이기. 배를 보이면 무조건 항복? 아니요. 기분이 좋아서 혹은 놀다 흥분해서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항복 신호는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하지만 장난 중 배를 보일 땐 시선이 부드럽고 꼬리가 흔들립니다. 11번째, 귀 털기. 귀가 가려운 줄 알았는데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소리를 리셋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짧게 귀를 한두 번 털고 끝난다면 문제없는 정상 행동입니다. 12번째, 입 주변 씹기. 아무것도 없는데 입을 오물오물하는 행동. 보호자는 이물질이 낀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전유행동입니다. 긴장되거나 흥분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호죠. 물론 자주 반복되고 침을 많이 흘린다면 구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개를 사람 기준으로만 보면 문제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그저 개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아, 얘는 그냥 개구나 하고 웃어넘기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린 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개는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는 그저 보호자의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아, 그냥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행동의 의미를 바꿉니다. 조금은 너그럽게, 조금은 웃으면서 바라본다면 그 행동이 귀엽게 보일 때가 더 많아집니다. 오늘도 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멍신보감.